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교재는 357페이지의 파트 2번 등기법인데, 그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법이 요 지적과 그 다음에 등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에서 이제 12문제 항상 말씀드렸죠. 등기에서 12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나머지 이제 16문제가 세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지적에서는 난이도가 좀 이제 우리 문제가 쉽고 등기 부분이 지적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에서는 최대한 한 10문제 가까이 맞춰주셔야 되고 등기법은 최하 반 정도 반타작 이야기 늘 했죠. 12문제 중에 6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6문제 이상 맞춰주셔야 또 세법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시법, 세법 한 과목에서 이제 60점을 더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적하면서 등기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다시 이제 처음에 358페이지 보시면 총칙에 등기의의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쭉 읽으시면 부동산 등기니까, 그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아시는 것처럼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은 우리 법에서는 늘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것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각각의 부동산입니다.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의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지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토지는 토지 대장이 있고요. 또 임야 대장도 있지만 건축물은 또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우리 공법에 건축법에서 배우는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있죠. 이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또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에 등기부가 또 있죠. 이렇게 이제 토지 건물에 등기부가 구분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도 하지만 표제부에, 그죠? 중요한 거는 권리관계. 권리관계라는 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여러분이 각 민법부터 배우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갑구얼구라는 등기부, 바로 이제 이 시간에 들어갑니다. 갑구얼구에 권리관계를 등록을 해서 등기부에다가, 그죠? 공시. 공시라는 말은 늘 알린다, 나타낸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마디로 부동산의 토지 건물의 권리관계를 요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중개 거래하실 때, 앞으로 부동산 중개나 거래하실 때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파악을 하고 또 확인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게 한마디로 등기다. 그리고 등기에서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의의만 보시고,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363페이지에 보면 등기소 등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시면 등기부 등 그랬죠. 거기 이제 실제 등기부를 바로 들어갑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67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등기부가 쭉 소개되어 있죠. 앞전에 제가 지적법 설명드릴 때는 요 이제 토지대장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요 부동산의 토지 건물의 등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등기부는요, 크게 이제 거기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 기록이 있죠. 그리고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만 소개했고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갑구, 얼구가 있는데 갑구만 소개하고 지금 얼구는 뺐습니다만은 결국 하나의 등기부, 토지 건물의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강론 같은 데 가면 그죠? 각종 이제 소유권 등기라든가 이런 등기할 때 등기부가 이제 봉조제에 쭉 소개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이제 기초 입문반이기 때문에 표제부와 갑구와 얼구가 있다. 이제 갑구까지만 소개하고 얼구는 여기 책에는 빠졌지만 우선 갑구에는 소유권을, 얼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등기부 구성인데요. 자, 표제부에는 토지 등기부 보십시오. 맨 위에 367페이지에 그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거기 써놨죠. 토지 표시, 부동산이 표시가 됩니다. 이 토지 표시는 대장 있죠. 토지 대장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토지 대장을 중심으로 대장에 있는 요 토지 내용을 표제부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자,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고 적죠. 나중에 있죠.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1번 이렇게 적고 갑구 얼구에는요. 갑구 얼구에는 순위번호라고 적습니다. 그럼 다시 이런 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이렇게 이제 적고 갑구 얼구에 가면요. 밑에 이제 건물 등기부고 갑구가 소개되어 있었죠. 순위번호. 여기 이제 순위번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등기한 권리들의 순위 있죠. 등기한 권리의 순위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순위번호라 그래요. 뭐 이런 거를 시험에서 물론 틀리게 하진 않지만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구 얼구에는 순위번호 이렇게 이제 적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요 표제부 접수란에는 접수된 날짜, 등기가 접수된 날짜가 적어집니다. 그럼 접수된 날짜가 2019년 3월 3일이다. 이렇게 이제 적고 나중에요. 갑구 얼구에 가면 요 접수란에 밑에 건물 등기부 갑구를 먼저 보십시오. 거기 갑구 얼구에는 접수란에다가 접수된 날짜와 접수번호 있죠. 여러분 이 접수번호가 적어집니다. 갑구 얼구에는 조금 이제 비교해서 표제부와 갑구 얼구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접수란에다가 표제부에는 접수된 날짜, 연, 월, 일만 적고 갑구 얼구에는 접수 일자 외에 접수 번호가 적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얼구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 그 등기된 권리 순위를 정할 때 접수 번호를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날 등기부 갑구나 얼구에 어떤 등기된 권리가 같은 날짜에 접수가 됐죠. 그러면 먼저 접수 번호를 보고 이 접수 번호가 빠른 먼저 된 등기가 접수 번호가 먼저 된 등기가 빠르겠죠. 접수 번호가 요걸 접수 번호를 가지고 순위를 권리 순위를 정합니다. 갑구와 얼구는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접수 번호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 이제 옆에 접수 옆에 소재와 지번 토지 같으면 토지 소재
지번을 적죠. 이건 이제 소재지와 행정구역상 소재지하고 지번을 적습니다. 건물 같으면요, 나중에 바로 밑에 건물의 소재 지번과 건물 번호 있죠. 그 건물 등기부 표제 보시면 여기는 건물에 이제 번호가 있으면 이 번호를 적는데 요 건물 번호는 다음 바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지적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아파트 등기부에 거기 이제 건물 번호가 적어집니다. 요 건물 번호는 아파트 같으면 다 아시는 몇 동 몇 호 있죠. 그게 건물 번호입니다. 일반 건물은 건물 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하나의 건물이면 구분 건물일 때 있죠. 아파트나 상가 이와 같은 구분 건물일 때는 건물의 번호를 적습니다. 그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요건 나중에 이제 다시 요건 이제 그 건물 등기부 하면서 밑에 그 바로 다음 걸 설명드립니다. 일단 토지는 소재 지번을 적죠.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100번지 요 토지가 100번지고 그 100번지 지번 위에 있는 건물 있죠. 바로 다음 건물 등기부는 요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지번 위에 있는 요 건물이 이제 등기부가 나옵니다. 바로 밑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있죠. 우리 지적법에서 배운 토지 지목이 대라고 적어졌고요. 면적 있죠. 토지의 면적. 요 면적을 적습니다. 거기 보면 500제곱미터라고 적어졌죠. 그죠? 그리고 맨 우측 칸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거기는요. 무슨 걸 적느냐 하면 만약 이 토지가 분할이 되면 토지 분할. 요 지금 토지 등기부에 있는 이 토지가 분할이 되면 토지 분할이 됐다고 적고요. 거기다가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거기다 적고 이 분할된 토지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에 들어가면 토지 분할에 따라 지금 1번이 표시번호 1번 토지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이제 2번으로 1번 다음에 이제 2번을 적어서 그 1번 밑에 표시번호에 2번을 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분할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등기 원인 안에는 분할이 됐다고 적고 변경 등기를 1번 다음에 2번을 칸을 만들어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요렇게 이제 표제부에는 뭐 이거를 외운다기, 암기 외운다기보다는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토지 표시가 되는데 쭉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표시번호 적고 접수란에는 접수 연월일을 적고 소재 지번 적고 토지에 지목 면적을 적고 요게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것을 대장 있죠. 아까 저기 앞에 토지 대장에 있는 이 등기부의 표제부에다가 토지 대장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야만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장 기준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되면 변경 등기할 때 그때 이제 대장부터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이겠죠. 토지 대장부터 먼저 변경하고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로 가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도 마찬가지 표시 번호를 적고요. 1번. 접수란에는 똑같습니다. 접수된 날짜 요 연월을 적고 물론 갑구 얼구에처럼 접수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면 방금 제가 소재 지번 외에 요 건물 번호가 있으면 요건 다음
아파트 등기부 할 때 바로 밑에 건물 몇 동,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101동이라고 적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101호라고 적습니다. 요 건물 번호를 적죠. 그리고 이제 건물 등기부에는 그 건물의 내역입니다. 이번에는. 자, 건물의 내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건물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 건물의 내용을, 건물의 내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목조 목조고,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는 단층짜리.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단층으로. 그리고 요 건물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아까 토지 면적은 500제곱미터였고 건물 면적은 200제곱미터인데 실무에 가면 건평이라는 거는 건물의 면적이 얼마냐 이런 거는 이제 묻죠. 토지 면적이 얼마고 이거 토지 건물 여러분 중개 거래하실 때 그죠? 토지 면적 얼마, 토지 평수 얼마, 건물 면적, 건평,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대지 면적 얼마, 건평, 건물 면적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 이제 맨 우측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는 이 건물이 만약에 증축이 되면 자 아까 토지는 제가 분할을 예를 들었고 건물은 요거 증축입니다. 증축. 요 건물이 이제 증축이 되면 요 증축이 됐다고 쓰고 다시 이제 1번 다음에 표시번호 2번 칸을 다시 만들어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 이제 건물 증축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하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토지에서 했던 것처럼 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건물의 소재 지번이나 건물 번호라든가 건물의 내역을 적거나 할 때 요것도 건축물 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죠. 그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적게 되고요. 요 건물이 증축이 되면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대장에 의거, 대장에 따라서 또는 대장에 기초해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건물의 증축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하죠. 요게 말하는 건물 증축입니다. 얘가. 자,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다 아시죠? 이거는 한번 보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가 표시되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시고 갑구로 내려갑니다. 갑구에는 거기 써놨죠. 소유권을 등기하는 곳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그죠? 여기 이제 소개가 여기 책에 지금 기초 입문서라 을구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실제 본 교재가 나오고 이제 1월 달에 본격 수업 들어가면 거기 본 교재에는 갑구, 을구 다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은 요 표제, 갑구에는 소유권을,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자, 민법에서 배우는 다 우리도 배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권리들을 을구에 등기하지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저당. 이 토지 건물에 만약에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저당이 잡혀 있다면 얼마에 은행에 얼마의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는지 요거를 이제 등기부에 을구에다가 저당권 요런 등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을구입니다. 자,
갑구월구에는 표시 번호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순위 번호 1번, 그 다음에 1번 다음에 또 이제 권리가 바뀌면 2번 이렇게 적죠. 등기 목적에, 이게 등기 목적이라는 게 이제 그 등기의 내용입니다. 소유권 보존이라고 써졌는데, 그죠? 이거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 있죠. 여러분, 등기에서 뭐 이거, 등기 우리 지난번에 지적할 때도 잠깐 이런 말씀 드렸죠.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토지 건물을 처음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 그랬고요. 그죠? 신규 등록. 그 다음에 갑구월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오늘 요 등기부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 각종 권리, 어떤 권리들이 등기되는지, 저 강론, 우리 강론이라는 건 등기법 뒷부분에 가서 전체적으로 등기되는 권리들을 한번 볼 겁니다. 이제 일단 보존 등기고, 여기는 지금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만 돼 있지만, 만약에 보존 등기 다음에 이제 2번 소유권이 이전되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2번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이제 이전 등기 1번에 있는 누구로부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돼 갔는지를 등기합니다. 대부분 갑구에는 여러분 이제 실무에 가시면 중개 거래하시면 보존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돼가는 이런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제 2번에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면 3번, 또 4번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 가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수란에는 아까 이제 표제부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갑구월구의 접수란에는 이 등기가 접수된 날짜와 연월일과 그리고 이제 337호, 그 337호가 이제 접수 번호입니다. 요 접수 번호를 적죠.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는 적지 않죠. 갑구월구에는 이렇게 이제 접수 번호가 주어지고, 이게 아까 표제부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월구에 등기된 권리 간에는 접수된 날짜가 같으면, 같은 날짜에 접수가 되면 접수 번호, 요 번호를 가지고 순위를,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 번호가 빠른 게 선순위가 되겠죠. 권리 간의 순위를 정할 때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란에, 거기 이제 빈칸인데, 이거 우리 시험에서, 그죠? 자주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라고 거기다가 등기 원인란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적으시고,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원인이 없습니다. 등기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원인란이 빈칸입니다. 항상 이거요, 최근에 여러분 앞전 시험에도 계속 나왔던 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있다 없다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여기 책에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부터는 이제 원인을, 여기 원인란에다가 원인을 적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매매, 아시죠 여러분? 물론 매매도 있고,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매매, 무슨 증여, 아니면 교환 이런 걸 적는데, 요 매매하고 매매한 날짜 있죠 여러분? 매매 계약을 한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적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 배운 게 오늘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다. 그래서 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보존 등기 외에 나머지 이제 다른 등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인을 적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가장 많은 원인이 매매입니다, 여러분. 매매한 날짜까지 적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실제 등기부를 볼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매매가 원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권리자란에, 그죠? 소유자 정은주와 정은주의 주민번호, 물론 여기는 다 적었지만 앞에 있죠. 생년월일 있죠. 800123까지만 공개하고 실제 등기부를 떼면 그 뒷번호 있죠. 주민번호 뒷번호 우리 7자리는 땡땡 땡땡땡땡땡땡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21 3, 4, 5, 6, 7 이렇게 적어진 거 있죠. 이게 실제 등기부 등본을 떼시면 그 뒷번호가 공개가 안 됩니다. 땡땡으로 이렇게 점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소유자 주소 적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가 주소인데, 요즘은요 이 주소 적을 때 뭐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도로명 주소, 토지는 아까 소재 지번을 적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이 도로명 주소하고 있죠. 건물 소재 거기다가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다 아시죠? 아직 우리가 과거에 지적법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잠깐. 지번 주소, 토지 지번을 가지고 건물에 주소를 적다가 붙이다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지번 주소도 아직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도로명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존 등기되고,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구에는 갑구 다음에 이제 얼구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 같은 걸 등기하는데, 요 기초입문서에는 얼구는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따로 이제 본교재가 나오면 설명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건물 중에 구분, 또다시 이겁니다. 오늘 지적법 할 때 제가 대직권 등록부라는 걸 할 때 여기 왔다 갔죠.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2개입니다. 거기 표제부 이제 위에 게 한동 고 써놨죠. 한동 건물을 표시하는 한동 건물 표제부 101동 그 삼성동 레미안 아파트 101동 표제부고, 그 다음 밑에 또 하나의 표제부가 전유 부분 표제부입니다. 일반 등기부는 그냥 표제부, 갑구, 얼구로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구분 건물 있죠. 다른 말로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 내지 집합 건물 있죠. 아파트라든가. 대부분 제가 아파트 가지고 설명드립니다만은 상가 있죠, 여러분. 상가도 요즘 구분 건물이 많습니다. 우리 학원 이 건물도 구분 건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물론 등기부 같은 걸 떼보시면 1층부터 이게 이제 각 층마다 소유자가 다르고요. 이 6층 안에도 우리 학원 6층 요 안에도 우리 강의실하고 저 밖에 무슨 사무실 또 옆에 있는 무슨 다른 우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죠. 저게 6층이니까 여기 학원 강의실 601호 저 옆에 있는 다른 우리 그 업체들의 또 그 호수가 602호 이렇게 이제 구분 건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상가와 같은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2개입니다. 결국은 이 앞에 있는 표제부가 101동, 한 동 전체의 표제부고, 그 다음 표제부가 이제 101호라고 하는 101동 안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죠. 그리고 이제 갑구얼구가 또 따라옵니다. 아까 101동, 요게 101동 표제부, 101호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갑구얼구는 여기 이제 101호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하는 101호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생략이 돼 있죠. 이건 생략됐습니다. 일반 등기부, 아까 앞에서 본 일반 토지 건물의 등기부와 같기 때문에 이건 생략이 돼 있죠. 자, 우선 이제 앞전에 지적법 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또 이제 그때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다시 이제 오늘 등기법 처음 들어가면서 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각 전유 부분 표제부를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뭐 늘 이렇게 그렸죠, 제가. 이제 일반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실무에 가도, 중개 거래하시 가도 토지가 있고, 건물은 그죠? 일반 그냥 보통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일반 건물이 있고, 한 사람이 전체 소유하는,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 내지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대장도요, 그냥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구분 건물은요, 구분 건물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대장이. 물론 아파트 건축물 대장 떼면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이렇게 발급이 돼요. 자, 한동 건물이 있죠. 이건 다 알고 있지만 그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이게 한동 전체 건물을 있죠. 몇 동? 보통 이제 여기 101동입니다. 이게 101동. 우리 아파트 보면 101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죠? 아파트 벽면에, 아마 척벽에, 척벽면에 101 무슨 아파트 써지고 101 이렇게 써졌죠. 이게 이제 101동인데 101동 표제부 위에는 표시 번호 1번 적고 접수 아까 일반 등기부와 같습니다. 적는 거는 접수 날짜 적고 소재 지번하고요. 한동 건물의 소재 지번과 건물 명칭 번호를 적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건물의 번호예요. 이게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100번지 지번에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 아파트고, 그죠? 아파트 이름은 101동, 요게 이제 건물의 번호죠. 그리고 건물 내역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5층짜리 아파트고 1층부터 2층까지만 적어졌는데 이게 그죠? 앞전에도 설명드렸죠. 1층, 2층, 3층, 4층, 5층 다 적습니다. 원래. 물론 50층 아파트면 1층부터 50층까지를 다 적습니다. 똑같은 면적이어도 각 층마다 면적을 다 적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거기는 비었는데 요렇게 적어집니다. 이 아파트 등기할 때 이 아파트 도면 있죠. 도면. 이 도면을 내면 도면 번호 5호 요렇게 이제 적어진다 그랬죠. 거기다가 그럼 도면 번호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도면 번호 5호라고 적는 거는요. 요 아파트는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할 때 요 도면을 내면 요게 5호에 도면 번호 5호에 편철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도면 번호 5호라고 적어집니다. 이런 걸 시험에서는
이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도면을 가지고, 요 도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 번호를 내는, 도면 번호를 참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다만 딱 한마디, 구분 건물 등기할 때는 도면을, 이 건물에 도면을 낸다. 등기할 때 낸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또 한동건물 표제부 안에 위에는 지금 써놨죠. 가운데 그 한동건물이 표시되고요. 101동, 1동 건물 표시, 한동건물이 표시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 대지권의 목적, 그 대지권 이야기는 오늘도 바로 이제 그 다음 전유 부분 표제부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입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이 아파트 땅, 지금 보시죠, 그림. 아파트 땅, 이걸 표시합니다. 한 필지면 거기 이제 한 필지를 적고, 이게 여러 필지 있죠. 만약에 실무에 가면 이게 만약에 세 필지, 아파트 땅이 그죠? 세 필지다면 세 필지의 각각 토지 위에, 세 필지 위에 저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면 그 세 필지의 토지가 요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땅 있죠. 아까 제가 그 위에 한동건물 그 표시할 때도 나왔죠. 여기가 1 번호는 그냥 한 필지니까 그죠? 1 쓰고 1 이렇게 쓰고, 세 필지면 1, 2, 3 이렇게 이제 세 필지를 다 표시합니다. 번호를 붙여서. 그런데 한 필지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한 필지 토지고, 지목은 되고 면적은 5,000제곱미터입니다. 요게 이 아파트 땅 토지입니다. 토지를 표시하죠. 아까 일반 건물 등기부 있죠. 위에 일반 아파트가 구분 건물이 아닌 일반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런 토지는 표시를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그것도 한동 101동이라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이 한동 건물 표시 외에 토지, 이 아파트 땅이 표시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을, 뭐 토지의 내용이 그걸 시험에 묻는 건 아니고, 요 토지가 표시된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1동 안에 이제 1층 101호부터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있겠죠. 그 다음 표제부가 전유 부분 있죠. 우리가 표제부인데, 이 아파트 101동 안에 101호 있죠. 이 101호를 법에서는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합건물법 있죠.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거 배우잖아요. 거기도 나오고요. 또 우리 공법에 무슨 주택법 이런 거 할 때도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원, 여러분 사는 집, 내 집 101호, 우리 집 그 면적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고 전용 면적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좀 이따 그 전용 면적이, 이 아파트 전용 면적이 얼마인지 그 등기부에 나오죠. 그 이제 우리 바깥에 나가면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 복도, 계단, 승강기 요런 면적을 공용 부분, 공용 면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전유 부분 표제부 위에는 이제 전유 부분이 당연히 전유 부분이 표시가 되겠죠. 표시 번호 적고요. 접수된 날짜 적고,
건물 번호가 여기 책에는 17층 1701호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아까 5층짜리 그죠? 5층짜리 아파트였으니까 그 17층 1701호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1층 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17층 1701호 그 지우시고 그냥 1층 101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17층 1701호 가지고 설명드리나 1층 101호 가지고 설명드리나 그건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1층 101호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건물 내역이 요 전유 부분이 그 101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170제곱미터 요거요, 여러분. 요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170제곱미터 요게 무슨 면적이냐? 요게 이제 이 아파트 전용 면적이다 그랬죠, 요거. 방금 아파트는 공용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전용 면적입니다. 공용 면적은 여기 등기부에 알 수 없죠. 실무적으로 말합니다. 공용 면적까지 다 알아보려면 그건 뭐를 봐야 됩니까 하면 건축물 대장, 이 아파트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됩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에 보면 전용 면적 얼마, 공용 면적 얼마. 또 아니면 실제 중개하러 가시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 사무실 차려서 할 때는 그 아파트 뭐 몇 호가 전용 면적 몇 평, 공용 면적 몇 평, 다 이거 알고 계시죠? 33평, 33평, 33평짜리 아파트면 전체 이건 전용 공용 면적 다 합친 거고요. 전용 면적만 가지고 말하면 한 24평이나 또는 뭐 24.5평. 그럼 요거는 24.5평이 전용 면적이고 공용 면적까지 다 합치면 33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 등기부에 적어진 요 170제곱미터 상당히 크죠. 이건 큰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대지권 표시 요거 설명하러 왔었죠. 지난번에 대지권은 제가 오늘도 표시번호 1번 대지권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이고 비율이 5000분의 77 요게 이제 대지권 비율인데, 항상 대지권 설명할 때마다 제가 그리는 이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그죠? 이 사람, 제가 여기 사람을 하나 그리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101호 소유자고, 요 101호의 소유자고,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그려놓은 거고, 여러분은 이게 누구다 하면 내가라고 하는 요거 내가라고 하는 요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여러분이 소유자다. 그죠? 아파트 안 사시는 분도 이게 내 아파트다. 아까 레미안 아파트 101동 101호가 내가 여러분이 구분 소유자다 라고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땅 대지권이라는 게, 그죠? 대지는 대지는 아파트 땅을 말한다. 그죠? 대지. 그리고 대지권, 대지 사용권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대지권 거래도 되고 대지 사용권 거래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등기에서는 대지권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아까 그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는, 여러분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는 그 집합건물법에는 대지 사용권 거래요.
같은 말이고, 이걸 내가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아파트 땅을 걸어 다니고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그 권리를 갖고 있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땅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갖고 있죠. 그걸 여기 등기부에다가 적어놓고 법에 이 대지권이 뭔지 요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그러면 내가 아파트 땅에 거기 종류의 소유권을, 여러분,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근데 이 아파트 땅에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내 혼자 아파트 땅을 다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하고 이 아파트 사는 전체 구분 소유자가 아파트 땅을 무슨 소유하고 있다? 공동. 그때 내가 가진 그 대지권 비율이 땅 지분, 요게 이제 땅 지분이라고 그랬죠. 실무적으로도 이야기했죠. 이 땅 지분. 이게 대지권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라고 써놓은 거는 여러분이 아파트 땅에 들어보세요. 내가 아파트 땅에 저 한 필지 아파트 땅에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갖고 있는데 얼마의 비율을 갖고 있느냐? 5000분의 77. 근데 이 5000분의 77의 비율로 요 5000분의 77은 이 숫자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숫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랬고요. 시험에는 요 전용 면적의 비율, 요 전용 면적의 비율로 대지권 비율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한 단지, 한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 같은 평수, 아까 33평, 34평, 같은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 비율이 같고, 다른 평수 있죠. 30평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40평의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30평, 40평 평수가 다르면 그 말입니다. 40평짜리 그 아파트 소유자가 30평보다 요 비율이 높아요. 높은 거는 평수가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 5000분의 77이라는 비율로 대지권을 갖고 있다. 그죠? 내가 이걸 대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땅을 내가 걸어 다니고 이용하고 주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대지권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종류와 비율. 요 대지권 종류가 대부분 소유권이고, 그리고 이제 비율이 땅 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우선 지금은 등기부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요 전유 부분 표시 101호와 대지권이 표시가 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지난번에 그죠? 대지권 지적법 할 때 여러분 제가 지적법에 대지권 비율, 대지권 등록부 333페이지 잠깐 보실랍니까? 333페이지 그 지적 공부 등록상 맨 아래 3번 대지권 등록부 이거 할 때 부동산 등기법에 어떤 토지가 대지권 등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진다. 요런 이야기 했었죠. 이거 설명할 때, 그때 여기 지금 설명드린 367페이지 왔다가 갔잖아요. 그죠? 지적법 할 때. 그때 이제 이거 설명드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등기부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등기부 전체 일반 367페이지 돌아오셔서 일반 등기부,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부 다 설명드렸고, 우선 그죠? 등기부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등기부에는 어떤 것이 등기되는지 요거를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먼저 보느냐 하면요. 여러분 89페이지네요. 각종 등기 있죠, 여러분. 각종 등기라는 거는 이제 어떤 권리들이 등기되는지를 아직 기초 입문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체 여기를 강론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먼저 전체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등기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릴 테니까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389페이지부터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